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A형, B형 두 가지 유형의 직무능력 검사가 있고요. 각 직무능력 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공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공되고요. 각 유형별로 측정 점수가 제공됩니다. 즉 평균, 표준편차 측정 점수를 가지고 두 가지 유형 검사의 지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지점수 구하는 방법은 측정값, 즉 원점수에서 평균값을 빼서요. 그걸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A 유형 시험의 경우에 115에서 평균값 100을 빼고요. 표준편차값 7을 나누어 주면 2.14를 구할 수 있고요. B 유형 시험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측정값 혹은 원점수 124에서 평균값 100을 빼고요. 표준편차값 15로 나눠주면 1.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2.14 혹은 1.6의 의미입니다. A 유형 지점수가 2.14고요. 2.14고 B 유형 점수가 1.6이니까 2.14가 지점수가 더 높으니까 2.14에 해당하는 직무 능력이 더 높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에서 얘기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세 가지 다른 특성의 나를 쓰라는 뜻이에요. 자아 상태 세 가지 기억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요.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 요것만 쓰셔도 일단 무조건 기본 점수는 받고요. 자, 첫 번째 각각의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의 발생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특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인지적 특성을 연결해 가면 굉장히 기억이 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버이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자, 어버이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태의 자아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당연히 가치관, 도덕관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개인의 가치관, 그 다음에 가치, 도덕, 신념 같은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인자아요. 성이 되어서야 나타나는 자아입니다. 즉 12세 이후에 작동하는 자아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 문제 해결, 조정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자, 성인자아요. 12세 이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아고요. 첫 번째, 판단, 즉 합리적, 객관적 판단이요.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기능, 그리고 중재하는 기능, 즉 중재 조정 기능을 합니다. 이게 성인자고요. 세 번째 아동자요. 주로 감정에 관련된 자아 상태입니다. 감정이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게 유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즉 감정을 잘 표현한다는 뜻이지 유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매력, 기쁨 같은 창의성, 매력, 기쁨 같은 것을 특성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어버이자, 성인자, 아동자예요. 표를 제공하고 빈칸을 넣으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을 다 써라 라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분점을 외워주고요. 구분점을 외워주고 그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구분점은 정보 제공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민간직업정보는 불연속적이고 단속적이고요. 단절적이고요. 공공은 다 반대적이죠. 주기적이고 지속적이요. 직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직업의 분류 및 구분의 관점에서 민간 직업 정보는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당연히 공공은 반대죠. 필요가 아니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합니다. 조사 직업의 범위요. 공공 직업은 포괄적이고요. 민간 직업 정보는 제한적이고 목적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른 정보와의 관계는요. 공공직업정보는 다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고요. 민간직업정보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른 직업정보 신경 안 쓰고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즉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이 낮습니다. 비용, 민간은 당연히 유료고요. 공공은 무료입니다.
의사교류 분석 상담의 제한점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단점 세 가지를 적어라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단점 혹은 제한점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인지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부적합합니다. 인지 수준 낮은 사람한테 부적합하고요. 두 번째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입니다. 점수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추상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타당성 검증 및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죠. 다시 정리하면 인지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쉽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타당성 검증 및 과학적 입증이 부족합니다. 속도검사, 역량검사 파트입니다. 속도검사, 역량검사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출제 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의 실시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중에 하나인 속도검사, 역량검사의 개념, 그리고 예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시 방식에 따른 종류 세 가지요. 실시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제한해서 속도를 검사하는 속도검사,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궁극적 해결 능력을 검사하는 역량검사, 속도검사, 역량검사가 있고요. 수검자의 수에 따라서 혼자 개인적으로 보는 개인검사가 있고요. 집단으로 보는 집단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구에 따라서 종이를 가지고 하는 지필검사, 그리고 운전 실기시험처럼 실제 수행을 하면서 하는 수행검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수검자의 수에 따라서 검사의 도구에 따라서 속도검사, 역량검사, 개인검사, 집단검사, 지필검사, 수행검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실시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속도검사, 역량검사의 개념과 예를 묻는 문제입니다. 속도검사는 시간을 제한하고 시험을 보고요. 역량검사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시험을 봅니다.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숙련도, 즉 속도를 측정하기 위함이고요. 역량검사에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이유는 궁극적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을 그냥 엮어서 쓰시면 됩니다. 속도검사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검사고요. 문제 해결보다는 숙련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검사 같은 것들이 50분에 100문제씩 이렇게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속도검사입니다. 웩슬러의 지능검사 같은 거요. 역량검사, 이거는 궁극적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혹시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숙련도가 아니고 궁극적 해결 능력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 문제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역량검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로저스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 5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우리가 인간 중심 상담에서 굉장히 쉽게 유추해낼 수 있고요. 나머지 2가지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인간 중심 상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선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내버려 둬도요.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더 완벽해지고 자기 실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 성장하니까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요 3가지 선함과 신뢰로움, 자기 실현과 성장, 그리고 자기 결정권, 이게 바로 인간 중심 상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고요. 로저스가 말한 나머지 2가지 부분이요.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다라는 부분하고요.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 2가지 가치론 그리고 인간의 주관적 생활을 살펴봐야 된다. 이 2가지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로저스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가정 5가지요. 첫 번째, 선함과 신뢰로우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로운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실현과 성장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고요. 성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경향 그리고 성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를 결정한 권리와 스스로의 장래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요. 첫 번째, 인간은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제대로 하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인간을 제대로 하려면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선하고 신뢰로움, 자기 실현과 성장력, 스스로의 결정할 권리, 그리고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 인간을 제대로 하려면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직업 상담사 자질 파트입니다. 직업 상담사의 자질을 쓰는 문제예요. 제시한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일종의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배우는 과목 순서로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상담학 배우고요, 심리학 배우고요, 직업 정보론 배우잖아요. 그냥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상담에 대한 지식 필요하고요, 심리학에 대한 지식 필요해요. 그리고 직업 정보 분석 능력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상담사로서의 기초 능력에 가까운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요. 상담자 자신의 능력의 한계, 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필요하고요. 내담자를 당연히 수용하고 존경하는 자세 필요하고요. 객관적 통찰력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처한 상황,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필요해요. 다시 정리하면 상담 지식, 심리학적 지식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직업 정보 분석 능력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경하는 자세, 그리고 객관적 통찰력 이렇게 5가지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 상담 혹은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직업 정보의 활용 원리를 4가지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직업 정보의 활용 원리라는 애매한 말보다는 직업 정보의 사용 방법이라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활용 원리로 나오기 때문에 활용 원리를 만나면 사용 방법 4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굉장히 너무 상식적이어서 오히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내담자 중심 상담이니까 아무 때나 정보 안 주고요. 내담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할 때만 제공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직업 정보를 가지고 내담자한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면 당연히 안 되죠. 세 번째는 주기보다는 출처를 주고 내담자가 직접 찾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업과 일에 대한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은 항상 자유롭게 표현돼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그냥은 안 줘요. 그냥 출처를 주고 직접 찾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 그때만 제공을 합니다. 이 직업 정보를 가지고 내담자한테 영향을 주거나 조작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요 과정 중에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은 항상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당연한 4가지입니다. 전이와 역전입니다. 전이의 의미, 원인, 해결책, 그리고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이의 의미, 원인, 해결 방안을 묻는 문제입니다. 전이의 의미요. 전이란 내담자가 중요한 타인, 예를 들어서 부모님, 내담자가 자신의 부모님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옮기는 거예요. 내담자가 부모님 같이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옮기는 것, 이게 전이의 의미입니다. 전이가 일어나는 원인은요,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의존하게 된 거예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의존성을 키우게 됐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났는데, 이 의존성을 키우게 되는 이유는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지나치게 동일시했거나 너무 공감해줘서 지나치게 동일시해줬거나 혹은 지나치게 좋은 말만 골라해서 결과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의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이가 발생을 한 거고요. 해결 방법이요. 일단 상담자는요. 내담자의 전의를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상황을 이해하고요. 전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막 다니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제 거리감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방법은 다 기본적으로 내담자가 스스로 푸는 거예요. 내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요.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내담자가 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내담자가 이 전이라는 상황을 직면해야 돼요. 내담자가 상황을 직면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훈습이란 방법을 통해서 전이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책입니다. 전이는
내담자가 착각하는 건데요. 이 역전이는요, 상담자가 착각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어떤 자신의 감정을 내담자한테 옮기는 것, 내담자한테 투사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중요한 타인에게 느꼈던 어떤 감정, 예를 들어서 그 부모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주 친한 절친일 수도 있겠죠. 이때 느꼈던 어떤 감정을 내담자한테 옮기는 것, 내담자한테 투사하는 것,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이 역전이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기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 탐색 또는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근원을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교육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분석을 통해서 트레이닝 분석을 통해서 자기 분석 결과 및 경험 내용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 감독을 받는 겁니다. 자신의 감독자,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지도 감독을 받는 거죠. 슈퍼바이저가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 보여. 그러면 알려줄 수 있죠. 감독자의 눈을 통해서 역전이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역전이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요, 다른 상담자한테 상담을 인계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점수에 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5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예요. 일어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일어나기도 하고요. 독특한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고요. 어떤 검사에서는 일어나고 어떤 검사에서는 안 일어나고, 이런 특성 5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특별한 검사에 대한 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에선 일어나고 어떤 검사에선 안 일어나고, 어쩔 땐 일어나고 어쩔 땐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특별한 검사에 대해서요. 첫 번째, 개개인의 검사 과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이해하고 어쩔 땐 잘 이해하고 어떨 땐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정 검사에 대해서 그 검사 내용을 다루는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하기를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쉽게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특별한 검사에 대해서 연습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검사를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연습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독특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라서 왼손이 더 유리하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각각마다 독특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간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어쩔 때는 집중했다가 어쩔 때는 집중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검사 과제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독특한 기술,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연습에 의한 영향, 독특하게 반응하는 습관, 그리고 순간적인 마음가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직업정보를 미시적 직업정보와 거시적 직업정보를 나누고 각각의 사례를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거시적 직업정보는 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 같은 거예요.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거고요. 미시적 직업정보는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얻는 정보들이에요. 채용정보, 직업정보, 자격정보 같은 거에 해당합니다. 심리검사에서 장면에 따른 검사 방식 파트입니다. 심리검사의 분류에서 장면에 따른 분류를 쓰고 설명하라. 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소 상황 검사, 두 번째 모의 장면 검사, 그리고 경쟁 장면 검사입니다. 설명은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축소는 축소된 상황에서 수행하는 검사, 모의는요, 모의 환경에서 수행하는 검사, 경쟁은 경쟁을 하며 수행하는 검사입니다. 축소는 축소 수행 검사고, 모의 장면은 모의 장면에서 수행하는 검사, 경쟁은 경쟁하며 수행하는 검사예요. 나머지는 요 키워드를 살리고 나머지는 말을 좀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축소 상황 검사요. 실제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켜서 수행하는 검사, 축소 상황 검사고요. 모의 장면 검사요. 유사한 장면, 이게 바로 모의 장면이죠. 실제와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수행하는 검사, 모의 장면이고요. 경쟁 장면 검사요. 기능 올림픽과 같이 작업 장면에서 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하며 수행하는 검사, 바로 경쟁 장면 검사입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요, 축소 상황 검사, 모의 장면 검사, 경쟁 장면 검사라는 이름을 주고 설명만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조합주의는요, 우리나라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상적인 노동조합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노사관계는 비접대적 관계로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목적이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정치와 관계없다, 정치적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경제적 조합주의의 특징이요. 1번 노사관계는 비적대적이고요.
노동자의 생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요. 세 번째는 노동조합 운동은 정치적 독립을 강조합니다. 비접대적 생활 조건 개선, 정치적 독립입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입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주요 목표 6가지를 쓰는 문제예요. 형태주의 상담은 실존주의 상담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자각이에요.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까지 다 자각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일단 자각을 한 이후에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까지 통합하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먼저 1단계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각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까지 통합하고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각과 통합 수용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실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자립할 수 있게 되고요. 책임질 수 있게 되고요. 변화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담자는 결코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돕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의 설명의 끝이 다 도와주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요 돕는다는 부분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6가지는 자각, 통합과 수용, 실존적 삶, 자립, 책임, 그리고 변화와 성장입니다. 그리고 끝 문장은 반드시 끝이 다 돕는다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 도와주는 겁니다. 다 성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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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자각이요. 자각은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통합과 수용은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자각을 통해서 인정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이게 통합과 수용이에요. 자각과 통합과 수용을 하게 되면 1차적인 형태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면 실존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내담자가 수용과 통합을 통해서 실존적 상황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립하게 되는 겁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내담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